조선 왕조 왕세자 교육 방법. 조선 왕조 400년의 왕자 교육 이야기. 조선의 왕들은 왕자 교육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왕자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400년부터 1700년대까지 약 400년 동안 조선이 어떻게 왕자를 교육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초기 탐색시대 1400년부터 1460년까지. 제1부 초기 탐색시대. 어떤 스승이 필요한가? 1400년대 초 태종과 세종시대입니다. 조선은 새로운 나라였고 왕자 교육도 처음 시작되는 단계였습니다. 1404년 사간원은 이렇게 상소했습니다. 왕자의 스승으로 이서와 권근을 임명하되 환관들의 아첨으로부터 왕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선 왕자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을 드러냅니다. 바로 올바른 스승 선택입니다. 세종시대인 1430년 김도는 더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송나라처럼 권장과 강 등의 제도를 만들어 스승의 자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1458년 세조는 직접 왕자에게 훈사 10장을 써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신하를 존경하기, 간언을 받아들이기, 문무를 겸비하기 등의 왕이 갖춰야 할 실천 덕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2부 이론 정립시대 1480년부터 1570년까지. 환경이 곧 교육이다. 1480년대 성종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 한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유윤겸 등의 신료들은 주장했습니다. 환관들을 왕자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정직한 선비들만 왕자 옆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자체가 교육이라는 개념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맹자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나라에서 생장하면 제 나라 말을 한다. 즉, 아이는 자기가 자라난 환경의 말을 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1517년 중종시대에 이르러 교육론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한효원이라는 신료가 제시한 6가지 원칙을 봅시다. 첫째, 왕자가 태어날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작하라. 둘째, 태교부터 중요하다. 셋째, 10세부터 12세까지 정직하고 똑똑한 또래 친구 3명을 선발하라. 넷째, 책봉할 때는 최고의 현인을 보양관으로 삼아라. 다섯째, 학문의 방법은 치지와 역행에 집중하라. 알고 실천하라는 뜻이다. 여섯째, 왕자 주변의 모든 인물을 정직한 자로 채워라. 또한 조광조는 국정 참여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경연 즉 임금과 신료들의 공개 토론에 왕자를 참석시켜 실제 정치를 배우게 한 것입니다. 1550년대 명종시대의 이현적은 진수팔규라는 8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치를 밝히기, 덕을 쌓기, 인정을 베풀기 등이 포함되어 이제 왕자 교육은 완전히 학구적이면서 실리화되었습니다. 3부 제도 확립시대 1620년부터 1790년까지.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다. 17세기와 18세기에 들어서면 이론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됩니다. 1627년 인조시대의 이귀는 학문 순서를 확정했습니다. 소학대학 논어맹자 중용. 이 순서는 조선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1663년 허목은 6세의 세자로 책봉할 때부터 교육을 시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1665년 송중길은 혁신적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 직접 교실에 와서 왕자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효경을 첫 교재로 삼고 격일제로 강학을 제도화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승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자신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한마디 말, 한 가지 행동이 모두 교육이 된다는 뜻이죠. 1694년 숙종은 왕자에게 소학의 서문과 경계잠즉 10가지 실천 덕목을 직접 하사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경입니다. 마음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이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1756년 영조는 이를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원손을 보호하기 위해 보양관 제도를 정비하고 5세부터 소학초 강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1784년 정조는 세자 책봉식에서 선포했습니다. 환관과 궁녀를 멀리하고 현인과 대부를 가까이 하라. 그리고 대학의 8조목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정치의 요령으로 삼아라. 이렇게 400년에 걸쳐 조선의 왕자 교육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제사부 400년의 핵심 원칙. 지금까지 1400년부터 1800년까지 400년 동안 조선이 왕자를 교육해온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5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기 교육의 중요성. 아이는 어릴수록 좋다. 조선의 신료들은 강보 속의 아기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받은 영향이 가장 깊기 때문입니다. 세종시대부터 정조시대까지 모두가 이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환경 조성. 좌우를 정직한 자로 채우기. 가장 인상적인 표현은 이것입니다. 제 나라에서 생장하면 제 나라 말을 한다. 왕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관의 아첨, 소인의 참소로부터 왕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왕의 솔선수범. 스승의 말이 아니라 왕의 행동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송중길이 왕이 직접 와서 가르쳐야 한다고 한 것처럼 왕 자신이 효도하고 신하를 존경하고 책을 읽는 모습이 자녀의 가장 큰 교육이 됩니다. 네 번째, 강학의 제도화. 처음에는 형식적이었던 교육도 점차 체계화되었습니다. 하루 3차례 강독, 격일제 강학, 정례화된 경연 참석 등이 제도화되었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지속성과 깊이를 확보했습니다. 다섯 번째, 학문의 올바른 순서와 내용. 조선은 단순히 많이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학대학 순서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한 것은 지식이 아닌 덕성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5부, 결론 및 현대적 의의. 조선의 왕자 교육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조선의 왕자 교육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인간을 바르게 키우는 철학이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조선의 신료들은 교과서와 시험보다 환경과 본보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왕 자신이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떤 강의보다 효과적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릴수록 형성되는 습관과 성격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그래서 강보 속의 아기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덕성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는 것. 조선의 왕자들은 얼마나 아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는가를 중심으로 교육받았습니다. 4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조선 왕조 원자세자 교육 400년의 지혜. 조선의 역사에서 배우는 교육의 지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